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장을 시작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죠?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증시가 다시 한번 간밤에 빠지면서 오늘 시장 부담이 최고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해석을 해야겠죠. 자, 어제 나스닥이 크게 급락한 이유는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가속화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긴축과 같은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표상에서 이제 차트상으로 해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스닥 시장에서 저점을 이탈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저점마저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요.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이탈했지만은 반등에 대한 시도는 있었었다라고 해서 좀 오늘장에 대한, 그러니까 미증시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이 흐름을 좀 기대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동시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동량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셧다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CPI를 앞두고 시장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지만은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그동안에 이야기가 언급이 많이 되었었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고용 회복과 함께 소비에 대한 흐름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살아있다라는 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요 국가에서의 무역에 대한 봉쇄령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와 같이 CPI를 앞두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장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 드릴 건데 부정적인 부분들 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부터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판가 인상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막히면서 주택 공급과 같은 여러 가지 큰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좀 답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그밖에 이 유통비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상당히 수익성에 축소될 것으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진행되는 시점은 어디부터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제가 일단은 경기를 기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자는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때는 CPI에 대한 발표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PI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그리고 이 소비를 이룰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준비할 때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지표들이 좋아져도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고용 지표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살아나는 것이 동반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뿐만 아니라 향후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물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다라는 것인데, 일단 미국이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자, 내용들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코로나 때 나왔을 때 앨런 의장과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고용 지표에 대한 지표 4%대까지 이
포인트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3포인트대까지 언더까지 내려오는 고용지표였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한 추세는 아직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고 있느냐.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과 임금에 대한 인상은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부담에 대한 내용들 어디까지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른 나중에 이제 소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자,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구인 공고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미국의 이 현금성 정책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업 청구에 대한 수당이 상당히 높았었고, 구직에 대한, 그러니까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가 상당히 더디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때 그때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그러니까 경제활동 지수와 미국의 경제활동 지수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은 회복을 했는데 미국의 경제활동 지수가 아직도 부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일자리를 내주고 있는 공고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높아지는 임금만큼 사람들이 앞으로 소비력은 어떠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지역은행에서 이 전체적인 예금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 경기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이 소비로 직결되는 현금 사용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예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다. 제가 추가적으로 주요 산업에서의 소비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하다못해 나이키, 코카콜라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추이를 같이 보여드렸다면은 아마 이 부분들이 확보되었구나라고 아실 텐데요.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금으로서 시장에 대한 현금 유동성이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정부의 입장에서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내놓았어요. 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도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부 규제로 했었던 산업들을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중은행으로서의 지준율 인하,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경기 부양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직 발표되기 이전이지만은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G2가 나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복은 경기 부양 정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통신 장비 쪽 기준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대규모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아무래도 건설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마침 오늘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그러면 이 2부터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엿보기로 해서 단편적인 종목에 대한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꺼내놓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또 미국의 인프라 정책을 보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인프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업황.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건설주주의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직전에 제가 현대건설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은 GS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브랜드 이 주택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1분기 매출액이 1조 3,400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28%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연말 때 이 현대산업개발이 사고가 나면서 보통의 건설 기업들에 대한 이 증설에 대한 과정이 사실 조금 더디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업황에서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GS건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마진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렸다는 것인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 보시면요. 고마진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면 분양, 그러니까 주택 지표에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라든지 플랜트 사업 쪽에서는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주택 사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환이 괜찮다. 실적 방어, 실적 컨센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GS건설 이 최근의 변동성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충격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빠졌을 때를 가정해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38,000원 라인대에서 4만 원 라인대까지 조정을 좀 기다려 본다라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세, 다중바닥에 대한 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적인 부분들보다는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온다라면요. 직접 있었던 신고가 위치의 상단 위치 48,000원 라인대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순졸 라인대는 3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